오늘 초대석에는요, 이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설 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상법, 부동산법, 회사법, 지적재산 관련 법,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입니다. 이설 변호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네네. 한국 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많고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케어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인터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TWC, Unemployment Benefit 관련한 정보, 그리고 네. CARES Act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해 주실 텐데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그 실업수당 자격과 소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기간과 지금 좀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요?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에 이제 이 자리 왔을 때랑 네. 그 사이에 CARES Act가 완료가 됐어요. CARES Act가 이제 승인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CARES Act가 사실은 상당하게 이제 기존의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을 넓혔어요. 전에 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에 저희가 왔을 때 얘기를 한 것 중 하나가 뭐 자영업자, 네. contractor, 그 특별히 이제 직원은 아니신데 이제 contractor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계약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용 법안이 나왔습니다. CARES Act가 이제 수용 법안이 나오면서 그 전에 사실 불가능했던 이제 non-traditional applicant라고 불러요. 그 전에 이전에는 단순하게 W2 직원들만 상대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계약업자 그리고 자영업자 또한도 신청이 가능하게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가능해졌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실업수당의 기준을 완화를 시켰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완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TWC에서 이번에 어나운스한 게 전에 거부를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신청하라고 사실은 조언을 하고 있어요. 최근 몇 주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했다가 거절돼도 다시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어플라이를 해봐라 네. 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레커멘데이션이 이번에 사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거부당하셨던 분도 다시 어플라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노티피케이션도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이제 TWC에서 만약에 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은 먼저 아마 리튼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겠다고는 알려줬어요. 네, 이렇게 신청하라라는 네. 의미에서요.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조금 빨리 이게 진행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만약 한번 거부당하셨던 분은 다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사만 이제 그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이 가능한 사람들만 늘린 게 아니고 기간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 기준도 완화되었지만 기간도 늘어났다. 네. 어떻게 그래서 늘어났죠? 지금 13주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제가 알기로는 39주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13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7월 1일 올해 기간으로 7월 1일 2019년에 이미 끝났던 사람들도 네. 예를 들어 이제 실업수당 같은 경우 어느 순간에 끝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영원히 지나면 받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예. 근데 끝이 나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연장을 해줘서 그 이후에 7월 1일 2019년에 이미 끝났던 분들도 아니면 그 이후에 끝났던 분들도 다시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7월 1일에 실업수당이 끝나신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시더라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이번에 완화 기준 중 하나가 더 이상 잡을 설치를 안 하셔도 되세요. 그 전에는 실업수당을 받으시려면 기준 중 하나가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사실 구직 활동이 어렵잖아요. 네. 인터뷰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자격 조건이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7월 1일 2019년 이후에 이제 실업수당이 만약에 끝이 나신 분 7월 1일 이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그 전에 실업수당이 이미 끝나신 분들은 해당이 되질 않아요. 네. 그분들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거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이 조금은 완화되고 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도록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이 네. 사실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도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튼도 나왔다고는 해요.
해요. 이제 네. 문서상으로 그냥 서면적으로 파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번에 뭐 플로리다에서 보는 걸 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게 그렇죠. 위험하다라는 또 인지가 접촉이 있을 수 되니까요.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 드리길 네.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 변호사들이 이번에 웹사이트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텝 바이 스텝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릴리스를 할 생각이니 조금 더 참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 혹은 전화로도 가능이 한데요. 네. 그렇다면 미리 좀 전화하기 전에 혹은 온라인으로 내가 접속을 하기 전에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다면요? 네, 우선은 고용주 정보, 고용주 비즈니스 이름, 그리고 주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주한테 마지막 첫날, 첫 번째 일한 날이랑 네. 마지막 일한 날짜.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요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포함 근무한 경우 근무 시간 및 급여율.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수가 있어요. 코비드 19으로.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요. 급여와 관련된 정보요. 예를 들어 내가 커미션 베이스다. 네. 예, 뭐 예를 들어 기본 월급 말고도 커미션 베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인센티브를 받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집어 넣으셔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외국인 등록번호, 즉 이거는 이제 영주권 번호인데요. 영주권 번호 참조해 네. 만약에 미국 시민이 아니신 경우에는 참조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요. 네, 지금 또 4086님께서는 "저는 옛날 아이디랑 이메일을 잊어버려서 못 들어가고 있다, 네, 웹사이트에."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네네. 예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추가 정보를 TWC에서 저희 개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추가 정보가 필요할 일반적으로는 경우. 네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 그렇다고 바로 뭐 아무 승인 절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승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절차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요청을 하시면 고용주한테 정보가 가요. "누구누구 너의 직원 누구누구가 신청을 했다. 신청을 했다." 이에 음. 대한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짓으로 뭐 고용주 정보를 적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승인 절차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한 고용주 또한 권리가 있어서 고용주가 만약에 본인의 실업수당에 반대를 할 경우 이 음. 실업수당이 정정하지 않다. 타당하지 네.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심리, 그러니까 히어링이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절차는 있습니다. 네. 고용주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카운티의 지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임시로 문을 닫은 경우, 네. 그래서 셧다운이 된다든지 이렇게 닫은 경우에 사실 직원들 실업급여를 어떻게 지불할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고용주분들은 굉장히 부담이시잖아요. 네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텍사스 노동법에 이제 204.022에 비즈니스 중단 명령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 노동 수당에 대한 청구를 면제를 할 수 있는 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히어링 때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요. 중단이나 폐쇄 명령이 오더 있으시잖아요. 달라스 네. 카운티 오더. 그래서 내가 어떤 캐러거리에 어떤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익셈션을 요청한다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네. 셧다운된 사유가 정부 기관의 중단 명령 때문에 된 경우에는 그 사면이 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다면 또 그 직원 입장에서는요. 이게 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사실 코로나19를 직접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가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좀 그 심리적으로는 두렵다든지 아니면 또 증상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진자는 아닐 경우도 있고 이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TWC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사실 이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많은 저희의 정보는 TWC에서 베이스로 해요. 텍사스 네. 워커스 커미션인데 웹사이트를 저희도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TWC가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이에요. 거기서 음. 노동청처럼 저희도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사실 TWC에서 내놓은 시나리오예요. 네. 하지만 많은 청취자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네. 영어로 그걸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는지 그게 어렵죠 또. 네네. 아니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미 사례로 해서 네. 증명했기 때문에 조금 어. 생각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큰 틀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시면은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큰 틀은 내가 자 인제 그 voluntarily 내가 원해 가지고 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크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네. 자, 내가 만약에 그 코비드 19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없지만 내가 스스로
더 이상 일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증상은 없지만 불안해서 못 네. 가겠습니다라고 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휴직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자, 반대로 이제 고용주가 네. 본인에게 아무래도 네가 코비드 19 음.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네가 가줬으면 좋겠다. 네가 음. 집에 갔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를 할 경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유급휴가가 있어요. 네. 저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급휴가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FMLA라든가 이번에 늘어나가지고 추가 이제 그 이머전시 네. 유급휴가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면 음.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때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죠.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내가 돈을 받으면서 휴가를 할 수 있는 게 먼저 보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크게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생각을 하실 때 좀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가족이 아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휴가를 내야 된다. 예를 들어 나의 아이가 아프다. 음. 나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아프다. 이러실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가족이 아픈 경우 네, 내가 가족이 케어를 코로나. 해야 되는 경우죠.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요? 내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나올 수 없다라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FMLA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왜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급휴가가 미성년자 맞아요. 아이라도 네네. 그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보호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군요. 실업수당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큰 틀로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스스로 안 하느냐, 네. 그리고 아니면 또는 내가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이제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는 상대냐를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줄어진 시간도 실업수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틸 내가 여전히 근무를 하지만 시간이 줄어들어서 급여가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보호가 되나요? 네,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40시간을 일했지만 이제는 뭐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뭐 20시간만 일을 요청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한 실업수당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해고된 상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시간이 줄거나 급여가 줄어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furlough예요. 많은 분들이 임시 레이오프가 들어왔어요. 네. 임시 해고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제 그 전에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개념이거든요. 임시 해고라는 게. 근데 임시 해고 기간도 또한 지금 수렵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부분적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충분히 사유가 증명이 되어야겠죠? 네, 이 모든 거는 절차 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기존에 생각을 했던 뭐 내가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고용주여가지고 내가 이런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라고 자영업자여서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분들의 범위가 늘어난 건 맞으세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기본 아이디어인 이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은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으셨어요. 기존에 그러면 노동법이나 이 관련된 그 실업수당 신청에 있어서 네. 부분 실업수당 받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완화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원래 그렇게 아니요, 법적으로? 원래 reduce hour는 이제 시간이 줄어든 거는 원래 실업수당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그런데 또 그 해고됐을 때 저희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또 정보를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요. 5220님, 에이전트 같은 커미션 베이스로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이런 사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거는 같아요. 네. 이 이유가 왜냐하면 FMLA의 베이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mergency medical leave라든가 아니면 기본으로 FLSA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다 커미션까지 포함을 하세요. 사실은 네. regular pay에서. 그래서 지금 이미 영역이 계약직까지 늘어난 경우에는 제 생각에 커미션 베이스가 가장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계약직은. 예,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TWC가 기준을 잡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9036님, 세금 보고하신 분만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를 아예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라 연장을 했냐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세금 보고를
안 하셨더라도 저는 신청은 할 거는 같지만 어떤 이제 자료 증명이 필요하실 거는 같으세요. 내가 어떤 그렇군요. 식으로 예를 들어 1099을 받으시고 계시는지 사실 세금 보고라는 게 어느 정도 금액 이하면은 의무가 없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외에 나의 소득을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세금 보고랑 별개로 저 같으면 어플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세금에 대해서 별개로 내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748님, 1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자영업자 신청하는 방법 따로 있나요? 따로 있는 건 아니세요. 그냥 지금은 TWC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단순하게 apply here라고 해가지고 어플라이 하는 방법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만 해놨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웹사이트에 가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이 네. 부분을. 근데 이번에 열린 것 해고를 같아서 당하지 않으셔서 생각을 안 하셨군 저도 안 자영업자라서 하셨군요. 해야 될 거는 같은데 네. 네. 아직 못 해봤는데 네. 근데 웹사이트에 가능하게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원이 신청하면 고용주가 돈을 내나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을 내가 직접 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맞아요. 개념이 아니세요. 음. 이거는 세금을 내시는 개념이세요. 저희가 페이롤 텍스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게 페이롤 텍스라는 게 보시면 사실 월급 받으면 내가 월급이 뭐 한 달에 2,000불이다라고 하셨을 때 실제로 내가 2,000불 받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1,600불 정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400불 정도는 세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페이롤을 낼 때마다 고용주가 내는 텍스가 있습니다. 그 텍스에서 사실은 가져가시는 거세요. 근데 음. 실업이 올라가시게 되시면 그 레이트가 올라가세요. 그렇죠. 예, 세금에 이제 세금 레이트가 올라가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9036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언임플로이와 실업수당과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실업수당이라는 게 네, 언임플로이먼트 동일한 단어입니다. 네. 4086님, 부부만 일하는 자영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가 고용주의자 직원인 경우. 네, 지금은 우선은 완화를 시킨 개념이 self-employment,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포함을 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 정말 많이 오거든요. 네. 예, 이 TWC에 관련해서 많이 오세요. 네. 여쭤보시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우선 어플라이 해보세요. 음. 사실은 왜냐하면 이 기준은 TWC도 계속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워낙 변화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TWC 역시 기준이 지금 제가 모신 것도 2주 정도 전인데요. 네. 그 사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 청취자 여러분 질문을 주셨지만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신청한 다음에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우선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추가 자료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시고 본인이 사실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내용이시잖아요. 그렇다고 뭐 안 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시는 건 아니니 저희도 웬만하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신청하시라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갈게요. 네. 일하는 곳은 문을 열었는데 제가 몇 주간 또는 더 길게 쉬고 있어요. 그래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그렇네요. 같아요. 예, 네. 예. 본인의 사유로 본인이 자진을 해서 쉬우시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지금 고용주가 쉬게 만드시는 건지 네. 그 부분을 조금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내가 그 자원에서 일을 내려놨는지 아니면 또 고용주가 나오지 마라 이런 네. 기준들에 따라서 실업수당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노래 듣기를 지금 노래 듣지 말자라고 하시는데 저희 작전회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쿨이 부릅니다. 작은 기다림. 네.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설 변호사 지금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질문들 답변해주고 계신데요. 9036님은 영주권 진행 중인데 아무 상관없는 건지요?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유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영주권 진행 중인데 시민권 증인 중인데 제가 사실 이민법을 하지를 않아서 정확히 네. 잘 몰라요. 이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기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네, 예, 아니요. 사실 제가 어제 김기철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고 하니 예, 제가 안 그래도 라디오 가서 얘기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사이트가 다운이 돼서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시도를 해도 페이지가 안 열려요. 어렵게 성공했는데 하나라도 잘못 기입하면 에러가 나고 한 번 에러 나면 그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서로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사이트 실제 서버 다운이 되는 이유가 그만큼 수치가 많아서겠죠. 현재 신청자나 그런 통계를 알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뭐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실업 통계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실 발표를 해요.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하고 인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지금 6.6 밀리언 오늘도 와. 늘어났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거의 10% 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10명 10명 중에 1명. 네. 그러면 사실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사실 네. 주위에 10명 아시면 한 명이 저희가 average 로 아는 사람들이 한 4-50 명은 되실 텐데.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주말에 토요일 뭐 새벽 3시 이렇게 가치를 공유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많이 불안한 이유가 이게 완화돼서 오히려 좋긴 한데 네. 그 신청자가 몰리니까 혹시 내가 신청이 늦어져서 못 받지 않을까 혹은 마감 기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감 기한 자체보다는 지금 내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실 현재로서는 아직은 네. 인제 내가 신청하는 날에 일요일 첫 번째 일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법률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문제가 대부분 인제 TWC가 사실 이 양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TWC도 지금 고용도 추가하고 이러면서 이 많은 양을 인제 좀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너무 느리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완화책으로 자영업자라든가 계약직도 사실 완화책으로 나왔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retroactively 즉 내가 실업 날짜부터 하는 식으로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다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W2를 받는다든지 계약직 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9127님께서 처음 신청하는 경우 어떤 내용,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본인의 수익 관련해서 또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겠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네. 크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세금 보고랑 그리고 profit and loss 그래 가지고 인제 회사에서 profit and loss에서 내가 매년 가져갔었던 profit 금액 네. 있잖아요. 수입과 손실. 네네. 그래서 네. 그 금액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케이스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네. 직원이 네. 그 휴직을 한 이후에 네. 내가 복직할 준비가 됐다라고 할 때요. 네. 그때 고용주로서 사실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네. 휴직을 했다 돌아오면 네. 또 혹시 코로나19가 완치됐는지 네. 아니면 또 코로나19가 있었던 확진자의 가족이 아닌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복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고용주로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닥터 릴리스라든가 이 사람이 안전하다라는 내용에 음. 대해서 사실은 요청을 하실 수가 네. 있으세요. 인제 그리고 또 현실 또 하나 더는 이거는 유급 휴가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세요. 유급 휴가를 신청할 때 인제 기준들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분들이어 가지고 인제 메디컬 서비스를 통해서 인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네. 사실은 인제 자가 격리를 추천받으신 분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닥터 노트 등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서는 근데 지금 쪼금 그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쪼금 사실 구하기가 힘드세요. 지금은 음. 많은 분들이 병원 가시기 자체를 꺼려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쪼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고용주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 모든 절차에서 차별은 있으셔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그 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코로나 위험군이다. 음.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 코로나 위험군이 아니다. 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서 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에 대한 차별도 불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 이런 네. 부분 조금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이 복직을 하게 될 경우 혹은 휴직을 하게 될 경우 뭐 유급 휴가를 줘야 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네.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직원이 만약에 의료 관련 이유로 내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의료의 이유. 똑같아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인제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이 직원이 정말 증상이 보인다. 음. 그리고 뭐 그 외에 가족들이 증상이 있어서 상당한 위험군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면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인제 실업수당이 받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직원이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내가 가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쉬고 싶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 부분은 실업수당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의냐 네. 또 타의냐 네. 이것이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CARES 액트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CARES 액트 경기부양책인데요. CARES 액트 안에 또 이렇게 실업수당도 그렇고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그 법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큰 그림 먼저 좀 그려주시겠어요? 네네. 우선은 인제 그 케어스 액트라는 게 전반적으로 뭐 저희가 지금 소위 말하시는 뭐 $1,200 받아간다는 거 네. 있잖아요. 인제 그 스티뮬러스 페이먼트. 스티뮬러스 페이먼트 이것들이 다 사실은 케어 액트세요. 네. 예, 케어스 액트 안에 인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많은 또 자영업자분들이 론도 신청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그렇죠. PPP 론, EIDL. 예, EIDL, PPP 론 많이들 인제 어플라이 하시고 계는데 이런 부분이 다 케어스 액트입니다. 이 그렇죠. 안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어요. 네. 하다못해 특허청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특허청 내용까지. 예,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TWC의 이제 실업수당 이제 완화 그리고 실업수당 이제 금액 인상 그 부분이 큽니다. 제가 아까 조금 실업수당 금액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케어스 액트에서 사실 가장 큰 부분이 기존의 실업수당은 주가 주는 주 혜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텍사스 주의 혜택이에요. 네. 그래서 금액이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TWC 웹사이트에 가시면 가장 최소 금액이 69불, 최대 금액이 521불입니다. 일주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케어스 액트는 연방에서 혜택을 추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69불에서 521불 받는 거 말고도 일주일에 600불씩 추가로 더 받아가실 수가 그럼 있습니다. 이그 69불에서 521불의 차이는 내 기존에 받았던 급여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내가 신청했던 그 이제 쿼터에 그 전 쿼터의 1년 전 기록이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연방 정부에서 지금 CARES 액트에 포함된 것은 일괄 주 600불씩.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주마다 물가가 다르고 네. 이 급여가 다른데도 일괄 적용이 되나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600불, 위클리에 600불로 지금 선정을 해놨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이게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질 거는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사실 기관들도 지금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네. 생각할 때는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신청을 해서 네. 신청을 한 일요일부터 적용이 된다.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일요일부터 적용을 하자는 건데요. 네. 승인 날짜인지 제가 신청 날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TWC에서 아마 가이드를 줄 것 같고요. 네. 그 600불 같은 경우는 따로 절차는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TWC에 신청을 하면 600불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는 순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다른 절차가 있어서 600불 받는 거는 이렇게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네, 없고요. 그거는 없으세요. 이거는 TWC에서 승인이 되면 600불도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기준이 사실 굉장히 완화된 상태인데요. 오늘 업데이트 해주신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자영업, 컨트랙터 계약직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네. 또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네. 2019년 7월 1일 네. 이후 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케이스에서 더 연장이 된다. 네, 이제 7월 1일 이후에 소멸되시는 분도 네. 또한 연장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설 변호사님, 한두 가지 정도 더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TWC 웹사이트를 통해서 파일을 하시는 게 사실은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이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 기준이 완화가 됐다고 해서 자의 타의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시는 건 아니세요. 결국은 실업이 되셔야 되세요. 실업 네.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유급휴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급휴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실업이라고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가시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이 혜택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많이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강화되는 부분도 있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TWC 웹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채팅창에서 나눠주신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 분들은 주말 새벽 3시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설 변호사님이 추천해 주신 것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 빠를 수 있다. 네. 그럼 전화로 하게 되면 그 모든 정보를 전화로 그 상담원이 받게 되나요? 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사실 전화가 몇 시간씩 웨이트 피리드가 너무 기세요. 음. 예,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같이 적용하시면서 하셔도 되시고요. 뭐 전화 홀드 기다리시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정보 케어스 액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또 완화 또는 강화 네. 양쪽 다 지금 변화가 있을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설로펌 이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나탈리 코리 부릅니다. Love.